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메일로도 질문이 들어왔었고 댓글로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가지고 왔어요. 셀렉트 케이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지문과 똑같다면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같이 볼게요. 표 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 판매가를 계산하는데, 최종 판매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수료 비율로 작성을 하래요. 단 수수료 비율은 누적 판매량이 100이면 1.3, 200이면 1.2, 300이면 1.1로 계산하고 셀렉트 케이스를 쓰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IR에 최종 판매가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량, 단가, 누적 판매량 세 개를 인수로 받아서 계산을 할 거고, 함수 이름은 FN 최종 판매가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수수료 비율을 곱하기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수료 비율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지시사항으로 수수료 비율은 누적 판매량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걸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로 셋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계산할 수 있게 작성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수수료 비율을 곱한다고 식이 주어져서 저라면 수수료 비율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식은 셀렉트 케이스가 끝나고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수수료 비율 자리에 그냥 1.3, 1.2 이 숫자들을 곧바로 작성하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변수를 사용하시는 거. 자, 그러면 같이 작성해 볼게요. 개발 도구 함수 만드실 때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클릭, 삽입, 모듈 종이 만들어서 여기에다 함수 만드셔야 된다 그랬죠. 기본 구문은 제공을 해주니까 그대로 public function fn 최종 판매가 괄호 열고 인수 3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오타가 안 났기 때문에 end 펑션이 자동으로 닫혔어요. 자, 이제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수료 비율을 함수 이름한테 돌려줄 건데, 그 전에 수수료 비율이 누적 판매량에 따라서 1.3이냐 1.2냐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걸 셀렉트 케이스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판매량이 조건값이 된 거니까 셀렉트 케이스 누적 판매량이 되는 거죠. 누적 판매량이 100일 때, 200일 때, 300일 때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누적 판매량이 얼마일 때 케이스 100일 때 엔터. 수수료 비율은 얼마다? 1.3. 요렇게. 자, 그러면 200일 때 300일 때 남았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 붙여 넣고요. 200일 때 1.2, 300일 때 1.1 엔드 셀렉트 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300이면 1.1 하고 그 외 이런 게 언급이 안 됐으면 여기서 케이스 else로 300을 대신 작성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저는 300이면 1.1까지 그냥 다 썼어요. 케이스 else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계산식을 한 번만 써주는 거죠. FN 최종 판매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수료 비율 해주면 이 위에 셀렉트 케이스에서 수수료 비율이 할당이 됐을 거고, 수량 단가 입력 받아서 3개를 곱하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요 방법이 한 가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결과 한번 확인하고 다르게 작성하는 방식도 한번 볼게요. 미리 답 체크하려고 제가 여기다 식을 써놨어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놨거든요. 요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듈에다가 작성했기 때문에 는 fn 하면 내가 만든 함수 이름 하나 뜨고요. 탭키 눌러서 자동 완성시키고 수량 쉼표, 단가 쉼표, 누적 판매량 문제에서 인수 작성한 순서대로 클릭해 주셔야죠. 엔터. 아래로 셀 복사. 결과 제대로 나왔죠. 자, 여기서 다시 지우고 다른 방법으로 또 작성을 해볼게요. 이 수수료 비율을 쓰지 않고 곧바로 숫자를 쓰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단가까지는 똑같이 쓰는데 이 수수료 비율을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곧바로 계산을 시키는 거죠. 요것도 작성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 똑같고 수수료 비율이란 변수만 안 썼을 뿐이지 그 자리에 숫자를 제대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도 함수 이름 쓰고 수량 쉼표, 단가 쉼표, 누적 판매량 해도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수수료 비율이라는 명칭을 계속 언급을 하니까 이걸 변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인 거지, 문제에서 변수를 사용하세요 이런 지시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신다고 해서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보시고 지문에서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렉트 케이스 예제 보셨고요. 크로스텍 쿼리 만드는 거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소수 자릿수 지정하는 거랑 필드 이름 2개를 열머리글로 작성하는 방법. 이게 자주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답변을 드리다가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크로스텍 쿼리로 문제를 내는 것 같고요. 이 소수 자릿수는 모든 쿼리에서 나올 수 있는데 소수 자릿수를 입력해도 숫자가 제대로 안 뜬다 라고 해서 표시 형식을 표준으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거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성명별, 기관명별, 시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학생별 봉사시수 평균 크로스텍 쿼리 완성하시오 했으니까 우리 저장할 때 이름을 학생별 봉사시수 평균으로 저장하실 거고요. 기관명과 기관코드를 그림과 같이 열머리글에 설정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꿈비 청소년관 콜론 T-01 그랬으니까 기관명하고 기관코드 사이에 콜론을 찍어서 출력을 시킨 것 같고요. 값은 소수 한 자리에 그래서 모든 숫자가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곧바로 쿼리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용하셔야 되는 테이블은 요 밑에 보시면 봉사기간 정보, 봉사내용 기록, 한박생 명단 3개 테이블 다 쓰래요. 그럼 테이블에서 3개 더블 클릭해서 배치했고요. 자, 그림에 보이는 애들 먼저 우선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배치할게요. 성명, 행머리 끓이니까 성명. 아까 열머리 끓에 기관명과 기관코드 그랬으니까 얘는 직접 써줄 거고요. 기관명, 그 다음에 중간에 콜론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앰퍼샌드 큰 따옴표 콜론 큰 따옴표. 요거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되고 필드명하고 텍스트를 연결해줘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 앰퍼샌드 써야 돼요. 또 뒤에 기관 코드 써야 되니까 앰퍼샌드 한 번 더 쓰고 기관 코드 엔터. 이렇게 해주면 앞에 EXPR1은 결과를 그 자리에 출력시키겠다라고 자리를 잡아주는 거라서 수정하시지 말고 놔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값으로 사용해야 될 건 봉사시수 평균 했으니까 봉사시수, 봉사내용 기록 탭을 밑에 있어요. 처음에 크로스텍 쿼리 만들겠습니다 라고 누르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크로스텍 쿼리는 이렇게 필드 배치 다 하고 누르셔도 돼요. 조건 입력하시기 전까지만 꼭 크로스텍 쿼리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명은 크로스텍이 행머리고 기관명 기관코드는 열머리. 실수에 묶는 방법이 아니라 평균은 값으로 설정해 주셔야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게 기관 코드 필드는 어쩌고저쩌고 나열된 탭을 2 이상 참조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봉사 내역 기록에도 기관 코드가 있고요. 봉사 기관 정보에도 기관 코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테이블에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에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코드 앞에다가 어떤 거 사용하실지 직접 이름을 써줄 거예요. 봉사기관정보.점 기관코드에서 봉사기관 정보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봉사내역 기록을 적으면 틀리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여기도 기관 코드가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겠지만 더 가까운 걸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기관명과 기관 코드를 같이 띄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명이 있는 건 어디예요? 기관 정보. 그러니까 기관 코드랑 기관명 같이 띄우는 같은 곳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좀 더 가깝겠죠. 그리고 어차피 시수의 평균 계산하느라 시수는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테이블 3개를 다 사용하고 있어서 둘 중에 뭘 쓰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가까운 쪽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숫자들이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죠. 필드 이름은 똑같이 떴어요. 지금 필드 이름 제가 한꺼번에 넓힌 방법은 전체 드래그해서 끝에 경계선만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필드들의 너비만큼 글씨들이 다 보일 수 있게 넓혀줘요. 엑셀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소수 자릿수 한 자리로 다 통일시켜 볼게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시수 선택하고 속성 시트 열어서 소수 자릿수를 1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도 전체가 다 1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수가 있는 애들만 떴잖아요. 소수 자릿수만 입력하시면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형식을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형식은 표준 하시면 돼요. 표준. 기본적으로 다 띄우게 하는 거. 소수 자릿수 지정하면 그대로 다 뜰 수 있게. 표준으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0이더라도 자릿수 한 자리씩 다 떠서 모든 숫자가 소수 한 자리를 가지죠. 이제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으니까 저장. 이름은 학생별 봉사시수 평균 엔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텝 쿼리랑 그냥 일반 조회 쿼리, 외계변수 쿼리 이런 정보를 조회하기만 하고 테이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은 실행하셔도 되고요. 요즘 학생분들이 감점 됐다고 해서 사유를 질문을 해보면 테이블 원본을 손상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삭제 쿼리나 업데이트 쿼리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세요 라고 하기 전에는 만들기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딱 합격점 받으실 수 있도록 상시 보건 문제들, 기출 문제들 완벽히 마스터해서 시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